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어제 미국장 쉬어간 것 대비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지수 전반적으로는 좀 흘러내린 것 같았지만 한 발짝 더 들여다봤을 때는 그래도 섹터군 그리고 테마군 쪽에서는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죠. 코스피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순매수 보여줬던 외국인 오늘은 덜어냈습니다. 기관과 함께 덜어내면서 코스피는 2641선에 마무리됐고요. 코스닥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같이 덜어냈습니다. 870선에 마무리됐는데 오늘 오전 9시 20분 부근 그리고 오후 2시 부근에서 반등 시도하면서 빨간불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장 수급의 큰 손은 개인이었다는 점 또 체크를 해드립니다. 다음 시총 상위 종목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코스피 오늘 반도체 투톱은 쉬어갔다는 점 또 한눈에 보실 수 있고 가장 큰 변화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정말 저 PBR에서 또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까지도 끌어당겼습니다. 이 부분들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대형주를 향한 이 큰 손들의 움직임, 이 부분에서 전략을 챙겨야 될까 또다시 고민이 들죠. 저희와 잠시 후에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코스닥도 흐름 보겠습니다. 2차전지 오늘 쉬어가지만 제약바이오주 관심 있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총 상위주만 보더라도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챙겨가야 될까 속속들이 좀 볼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정말 한 상에 반찬들이 많더라도 어떤 반찬 먹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이 되잖아요. 저희와 함께 또 투자 아이디어 어떤 게 가장 핵심일지 또 고민하면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반도체나 또 저 PBR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될 부분들 저희와 또 종목별 옥석 가리기도 해드릴 건데요. 생방송 집중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장중에 오픈 채팅방 안에서는 투자 인사이트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돼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시장에서든 이길 수 있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키워드는 우량주, 우상향, 선순환입니다. 보통 우량주라고 하면 장기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많은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수급이 이동하는 시장, 그러니까 대응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량주입니다. 이 우량주라고 했을 때 보통 수익성이 좋거나 재무적인 안정성과 그리고 성장성 모두 다 갖춘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저 PBR, 그리고 성장주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1차 발표가 끝난 지금 6월에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제 지원 혜택까지 이렇게 정책 모멘텀까지 있는 현재입니다. 연초부터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내 증시인데요. 이 외국인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외국인은 현재 우량주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우량주 내가 뛰어들어도 될지, 그리고 우량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지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키워드는 바이오의 봄이 오나 바이오입니다. 찬바람이 불 때 바이오를 봐라 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이렇게 봄이 올 때도 바이오를 봐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특히 4월 5일에 있을 미국 암 연구학회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초록이 공개되면서 모두 다 손잡고 오름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죠. 크게 세 가지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죠. 학회에서 5개 초기 파이프라인을 발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무려 29% 넘게 상승하면서 꽉 찬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Y바이오로직스 역시도 이 항체 연구 결과를 이 학회에서 발표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서 23%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알테오젠 역시 체크를 해봐야겠죠.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장중에 HLB를 역전하면서 코스닥 시총 3위 자리에 안착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무려 180% 이상 급등세를 보여줬더라고요. 당연히 그 기저에는 머크와의 독점 계약 소식도 있고요. 그 외에도 글로벌 빅파마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SC 제형에 관한 기술이 추가적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이 알테오젠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함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의 알테오젠 어떤 종목이 될 수 있을지도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박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동훈입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주일간 또 이렇게 다변화되고 항상 이게 코인의 상승, 거기에 엔비디아의 상승, 그러한 이유로 오늘은 또 별다른 또 이슈가 또 있었죠. 지속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상승 안에서 이제 미국은 고점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테슬라와 애플의 주가 영향으로 인해서 살짝의 조정이 오는 건지 아직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이 두 차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두 차례 발언으로 인해서 뭐 하루 이틀 잠깐 조정 오거나 이벤트성으로 움직이는 증시에 영향은 있겠지만 어차피 파월 의장의 발언이 크게 우리나라 주식을 증시를 움직이진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다만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재료 소멸이 된 상황에서 지금 섹터별 테마의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느냐에 대한 의심은 좀 해보고 싶어요. 현재 시점 안에서는 가는 종목이 있느냐, 그럼 그게 곧 무엇이냐, 주도주가 있느냐, 그럼 주포는 있는데 주도주가 있냐 없냐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주포가 누가 들어와 있죠? 외국인이 저 PBR 관련해서 굉장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관은 양시장 모두 3천억 넘는 순매도를 보였어요. 기관이 지금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PBR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외인들의 매수세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전일 테슬라의 또 하루, 그러니까 그 전날에도 하락을 했고 어제도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거의 영향이 우리나라 증시에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었던 부분은 중국 자체에서 지금 경제 성장률 5%를 전망을 또 했고요. 근데 이제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으로 인해서 지금 4%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 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 빠졌던 항생 증시가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 항생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잘 버텨주지 않았나라는 거고 엔비디아가 굳건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애플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아주 잘 버티고 있다. 다만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추세다 보니 여러분들 지금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재미는 없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어떤 종목을 들여야 할지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상반기에 1월에 상승의 기대감이 사라졌던 부분에 대한 2월에
지수 급상승이 있었어요. 그 반등 추세가 3월, 4월에도 지속될 것이냐. 그럼 이렇게 재미없는 시장 상황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하고 어떤 종목군으로 2024년을 준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오늘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장세 지수 상승 부분에 대해서 내 종목 상승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드리는 종목, 우리 멘토님들이 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붉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 만에 또 나와 주셔서 시장 평가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만큼 강펀치 키워드 어떻게 잡아 주셨는지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우량주는 우상향중, 그리고 이를 선순환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어요. 우량주라고 하면 대형주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대형주에서도 이제 저PBR 관련해서는 이제 코스피 상승 종목들의 저PBR 관련주들이 최근 굉장히 상승 추세가 좋았잖아요. 그 우량주들도 대형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총을 따져봤을 때 평균 5천억에서 1조 정도 사이에 되는 기업들도 저는 우량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량주들의 기업들 중에서도 어떤 옥석을 가려야 되느냐? 3분기부터 4분기 그리고 앞으로 1분기 실적까지 호실적을 기대할 만한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 PBR에 대해서 관련된 1월에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렸냐? 시총에 대해서 뭐 1,000억에서 5천억, 5천억에서 1조 그리고 1조가 넘는 기업들을 좀 나눠보면서 2024년에는 그래도 5천억 이상에 되는 좀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찾아서 그리고 나서 그 기업들이 앞으로 2024년도 상반기에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는지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역시나 제가 그러한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내드렸고 꾸준히 조정이 오는 조정장 안에서 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왜 펀치에 대해서 오늘 섹터가 그래도 몇 군데 움직인 게 있었어요. 뭐 CXL도 움직였고 삼성전자 얘기도 있었고 OLED 얘기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얘기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부분이고 그러한 삼성전자, OLED 관련해서도 우량주를 찾아서 오늘 종목을 또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왜 첫 번째 강펀치가 우량주냐?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 좋은 섹터를 발굴하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찾아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한번 종목을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첫 번째는 우량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PBR 모멘텀도 가져가면서 실적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오늘 발굴해 오신 걸까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주가 2월에 조정이 오는 상황에서도 굳건히 버텨있던 종목군들이 있었어요. 차트만 보셔도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일단 저PBR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우리가 2차 발표가 또 몇 개월 남았잖아요. 네. 그 안에서는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PPT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기보다 두 번째를 한번 알려드리면 저 PBR 업종 중에 외국인의 수급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의 주포는 누구다? 외국인이다. 반면에 기관들은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 오히려 순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움직임에 그나마 좀 관심 있게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들이 요새 방산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근데 우량주에 대해서 저 PBR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다. 왜? 코스피 종목 10종목 중에 8종목이 갔거든요. 그럼 그 가고 있는 종목들의 수급의 주체를 좀 봐야 되겠는데 네. 반면에 그런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을 때 제한적인 가능성은 있겠지만 자, 밸류업 관련주들이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중장기 모멘텀으로 유효합니까?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제한적일 건데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중장기적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전반적으로 코스피 상승에 굉장히 시총 높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조금 올 거예요. 근데도 뭔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요. 밥은 먹었는데 배부르지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시총의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 5천억에서 1조 미만의 종목들 안에서 그러한 저 PBR 관련 밸류업 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오, 또 어떻게 그런 종목을 찾아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희 말미까지 함께 하신다면 신규 편입 종목으로 제시해 주실 거니까 그 종목 꼭 함께 포트폴리오에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풀어주실까요? 내용 네네. 관련해서 또 어떻게 이 포인트를 잡아 오셨을지.
그래서 여러분들 함에 우량주는 제가 대충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기본 베이스를 보면 우량주가 뭡니까? 타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야 되고요. 거기에 재무 안전성도 좋아야 하며 앞으로의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PPT를 준비를 하면서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메이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럼 선진국에서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까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량주의 돈이 몰리면서 실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테마주와 동전주, 잡주에는 관심들이 없어요. 오히려 실적 좋고 성장성 있는 좋은 기업들만 투자하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봤을 때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저PBR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같이 타야 올라가야 되는데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니까 오히려 지금 개인들은 어디로 가고 있죠? 일본 시장으로 미국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안 보이고 있으니 지금 같은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의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 업종 내 확산 효과가 줄어들겠죠. 자, 상대적으로 우량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쌈장 1과 쌈장 2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렸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좋아했던 주도 섹터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주도 섹터로 수익은 내드렸지만 장기적으로 포트에 담아두고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던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풍산 같은 경우 그리고 현대차에 제가 그렇게 모멘텀 있고 저 PBR 관련해서 현대차 관련한 소부장을 찾아서 그 소부장 안에서도 저 PBR 주식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안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려야 되다 보니 제가 잠깐 눈을 돌렸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량주라는 이 섹터를 찾아서 이런 부분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차, 기아차가 저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0만 원 돌파할 거라고 솔직히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이러한 종목들로만 봤을 때도 여러분들은 좀 우량주의 가치 투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섹터에 대한 포트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우량주 같은 경우는 테마나 이슈에 쉽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흐름을 타면 미친 듯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수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랬을 때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나서 이 기업이 단기적으로 6개월간 어떠한 실적을 냈는지만 지켜보더라도 충분히 이 종목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어떠한 변수가 적용을 하더라도 결국 해당 기업의 실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보다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보다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러한 우량 기업들을 한번 투자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시선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우리도 함께 그 시선을 오래 머물러 보자 말씀해 주셨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량주는 테마주나 이슈에 좀 쉽게 움직이지 않지만 한번 움직인다면 얼마나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선점하는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관련한 종목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는 시장의 흐름에 맞는 계속해서 또 조언해 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이오의 보미오나 바이오예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왔나 싶기도 해요. 왔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는 12월 말이었죠.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는 왔다 갔나요? 다시 왔다가 왔나요? 살짝 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루닛, 뭐 V1텍 이런 수익 정말 많이 종목들 굉장히 내주셨죠. 수익 많이 남겨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장이 올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AI 열풍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이오나 의료 관련주들은 좀 빠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12월 27일에 여러분들에게 쌈장에서 종목을 한번 드렸던 종목이
딱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레고캠 바이오죠. 맞아요. 레고캠 바이오가 오늘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이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슈를 근데 그만큼 진짜 종목을 보는 눈이 네네.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란톡방 안에서는 저는 14% 정도 오늘 7만 원대 수익 실현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저는 완료를 했는데 저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가긴 했는데 4월에 이제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이 4월 AACR이라는 암 학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암학회가 굉장히 6월 달에 조금 좋은 암학회가 또 하나 남아 있어서 오히려 이거는 그냥 잠깐 레고캠 바이오의 이슈발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 무려 100년이 넘은 학회예요. 100년이 넘은 학회고 최대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자, 국내 헬스케어 기업들 중에 꽤 여러 기업들이 이번에 참여를 하면서 자, 국내 제약 바이오 및 의료기기 헬스 기업들 4월 5일이에요. 4월 5일에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암학회 AACR에 참가를 해서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 제가 좋아하는 룬이 또 무려 7개의 종목군을 가지고 이번 학회에서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 AACR은 암과 관련해서 연구 성과를 전 세계에 소개한 암 관련 의과학 학술 단체예요. 자, 의료 및 학계 인사 포함해 2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이러한 학회에서 이번에 유한양행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 임상실험 결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을 필두로 루닛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는데 레고캠 바이오가 5개의 초기 파이프라인을 발표를 한다고 하면서 오늘 이러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자, 루닛 신규 연구 7편 이 발표와 대한 기대감이 제가 12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의료 AI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라라고 했을 때 V원텍이나 의료 AI 관련해서 루닛 같은 종목들은 호주나 북미에서 지금 건강검진의 진료로 다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연구 결과가 다 1차적으로 성공 사례를 보여오면서 그때 당시에 AI 관련 열풍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건강검진 적용 대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 관련해서 잘 가고 있는 기업들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맞아요. 항상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의 보미오나 바이오는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 퐁당퐁당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살려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바이오의 제가 봄이 올까요? 과연? 근데 바이오의 봄이 오나 바이오? 바이오의 봄이 오나 바이오. 바이오. 네. 네. 그래서 1월, 12월에 저는 한번 좋은 수익을 냈지만 그래도 레고캠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러분들 홀딩하고 가져가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좀 단기급으로 스윙급으로 가져가면 한 번 더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급등세로 인해서 저는 7만 원에 정리를 했습니다. 12월 27일에 6만 1,300원 저때의 상승 부근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노란 동그라미가 보이실 건데 6만 1,300원의 시가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3거래일 동안 상승 추세를 이루다가 최근에 조정이 빠르게 왔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 종목군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홀딩하라고 말씀드렸으며 킹왕짱으로 쌈짱원에서 편입을 했던 이유가 이 61선을 지켜내고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좋았죠. 61선 잘 지켜내 주면서 어저께 6만 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장중 21.83%까지 올라가는 상황에 저는 노란톡방 안에서 7만 원에 14.19% 수익 실현 완료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요, 멘토님. 바이오 종목이 네네. 간 종목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가는 종목이 더 갈 거다 이렇게 보고 그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덜 간 종목 그래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찾아서 봐야 할까요? 어떤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보세요? 오히려 단타를 치시려면 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게 맞는데 네. 어떤 종목이 갈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죠. 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 내일 또 갈까요? 확신하세요? 저한테 이건 제가 여쭤보는 누구도 거.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종목들이 목표가 터치를 코앞에 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내일 또 갑니다. 근데 만약 내일 동시호가 상황에서 너무 갭을 띄워서 갭상 출발을 하면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가 대비 수급이 들어오는데 장 초반은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나 9시부터 11시까지 변동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 이게 일봉상으로 차트를 보지 마시고 1분 봉상 차트로 오전장을 보시다가 5분 봉 차트의 점심시간 이후에 상승 이후에 조정이 50%의 하단 하락을 하지 않으면 웬만하시면 5분 봉을 보시고 추가적 상승이 이어질 때 그 추세를 따라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61선을 통해서 네네. 레고캡 바이오 계속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주셨잖아요. 네네. 제가 이평훈 선생님께만 드릴 수 있는 질문 딱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 이게 너무 많이 갔어 네. 라는 그 기준은 네.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이동평균선으로 그거를 정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또 태우젠이라고 하죠. 네네. 알테오젠을 요즘엔 또 태우젠 또 네네네. 간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차트를 좀 보면서 알테오젠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걸 또 갈 수 있을지, 여기에서 또 가는지 그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좀 차트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알테오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주가 흐름이 최근에 1, 2, 3, 4, 5, 6, 7, 8거래일 빼고는 박스권 횡보였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 저점을 깨지 않고 나가죠. 저점이 깨지지 않고 직전 고점 돌파, 여기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에요. 주가가 빠져요. 하지만 제가 아래다가 선 하나 그어드렸죠. 이 선을 그어놨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하단 121선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점이 딱딱 잡혀 있는 상황에서 상방 61선 회복, 여기가 매수 타이밍. 또 빠져도 지속적으로 이 하단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승이 나올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예측은 할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직전 고점이 돌파한다. 최근에 매물대 박스를 그리면서 주요 장기 이평선을 지켜냈는데 장기 이평선을 지켜내는 상황에 우상향을 했네. 우상향을 하고 나서 보니 차트 좌측을 딱 봤는데 직전 고점을 막 돌파하려고 그래. 그때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매물대를 보고 중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직전 고점 매물대 우상향이 보이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매수하라 그래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물려있던 그 직전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으나 그 아래 중장기 이평선이 이탈되지 않으면 그 직전 고점 돌파했을 때 한 번 더 슈팅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무조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전 고점 그리고 밑에 중장기 이평선 지켜내는 기업들 보시면서 한 번 매수 타임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근데 얘도 딱 그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직전 고점 돌파하니까 그 다음날 급등 갭상 출발 그리고 나서 우상향이 나왔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매매 모르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 가지고 차트로 제가 다 그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평훈 선생님만의 남다른 기준선을 통해서 또 손실은 적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잡아가실 수가 있고요. 또 지지부진한 종목도 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그 기준선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나눈 이야기 강펀치 키워드 2가지 잡아봤잖아요. 이제는 종목으로 또 압축을 해볼 텐데 어떤 종목으로 또 압축해 주실지 그 전에 상황실 먼저 들렀다 오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요. 어제 방문을 해주셨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 달성한 모든 종목 상향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모두 다 상향 완료됐고요. 반면에 이 하나 마이크론 오늘 편입해 주겠다 해주셨는데 조금 아쉽게 편입 불발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순매수세 1등 종목으로 당첨이 되면서 오늘 또 3% 넘는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6% 넘는 수익을 챙겨가주고 계시네요.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멘토님이신데요. 클래시스와 에이징랜드가 손실률을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정호 멘토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이 요즘 글로벌적인 트렌드잖아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까지도 여기에 합세를 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LIG 넥스원의 사업장을 산자부의 관계자가 방문을 해서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무려 10%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 목표가를 달성 후에 추가적으로 상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추가 목표가까지 모두 다 달성을 한 모습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종목이네요.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의 판매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매도 처리가 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동훈 멘토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방산 쪽 현대로템 역시나 담아주신 모습이네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방산 큰 손들이 방한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3월 14일 화이트데이이기도 하죠. 이날 사우디 국방부 차관이 또 방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중동 국가들에서 러브콜이 정말 쇄도하고 있는 요즘 현대로템 역시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포트폴리오가 많이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로템, IMT와 같은 종목으로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 구역의 쌈장은 오늘 누가 됐을까요?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명승부사 양재섭 멘토님이 매일매일 수익률을 키워주면서 무려 50% 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오셔서 마지막은 100% 넘게 수익률을 챙겨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 기세라면 가능한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정호 멘토님 역시도 수익률을 크게 키우면서 오늘 25% 넘게 챙겨가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주식팀 역시도 수익률 키우면서 3위 자리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쌈장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종목 편입이라든지 전략 변경이 방송에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청하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놓치실 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게끔 유튜브에 팍스탁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시 보기 하시고 혜택 누려가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항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종목 이야기 하나씩 펼쳐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동훈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보도록 하죠. 현대로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죠. 네네네. 또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일단 이슈가 꽤 있어요. 그렇죠. 수주권도 그렇지만 네네. 수은법 개정안도 통과가 돼서 정말 네. 수출길이 계속 열려 있고 네네. 얼마나 더 이 방산의 규모가 커질지 또 무궁무진합니다. 이 부분 그렇죠. 네, 또 그래서 현대로템 차트 보면서 좀 더 계속 추후 전략 세워볼까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LIG 넥스원 풍산의 우상향을 봤을 때 현대로템이 지금 3거래일 조정을 받고 오늘 양봉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 무조건 전 될 거라고 뵙고 그러한 이유로 현대로템은 지속적으로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저는 현대로템의 주가를 4만 원으로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 최근에 조정이 좀 온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자, 여기 지금 선을 하나 제가 그어놨어요. 이 직전 고점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가 이렇게 나왔던 부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31,950원이 오늘 종가인데 이 부분도 우리는 아직 수익 실현했던 구간이에요. 여기서 더 빠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 21일선이라는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그어질 수 있는 21일평이 올라가긴 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보자 지금 그때 수익으로 끝낼 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35,000원 빠르게 돌파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얘가 아직까지 32,000원 수익 구간이 부근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자꾸 이런 종목, 이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게 상승 추세가 있을 때 정확한 저점을 찾아서 정확한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고 직전 고점 돌파하면 이러한 상승 추세가 나온다. 현재 현대로템 이러한 상승 추세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홀딩하고 가져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으니까 현대로템 계속해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같이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네. 갤럭시아 머니트리인데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네. 사실 계속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시가도 갭을 띄우면서 조금씩 뭐 갑자기 급등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동시효과 상황이나 전일 시간회를 봤을 때는 2%, 3%씩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저렇게 높이 올라갈 줄 누가 비트코인 알았겠습니까? 관련주다 보니까. 그런데 네. 얘는 그렇게 크게 분출이 안 됐어요. 우리 기술 투자 갈 때 솔직히 얘 갈 줄 알았는데 우리 기술 투자 날아갈 때 못 따라갔거든요. 근데 이 지점 안에서도 이 차트상 이동평균선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 종목을 왜 손절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 21일선을 무너지면 저는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을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61일선에 걸려 있다. 걸려 있고 이 아래 21일선에 손절 라인이 잡혀 있다. 앞으로 얘가 급반등을 하면 비트코인 가듯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이 기대감으로만 단타적 접근으로 들어간다라고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얘는 조금씩 우상향은 하는데 계속 종가가 음봉 마감이에요. 계속 종가가 음봉 마감인데 21일선을 두드려. 근데 오늘은 결국 개파락 출발을 하면서 21일선을 이탈합니다. 이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과감하게 손절해야 돼요. 만약 저기 아래 회색선 122평까지 내려가면 저기서 추매해서 평단 낮춰야지, 그거는 용기 있는 사람들만 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비트코인 또 급락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NFT 비트코인 STO발 관련주긴 한데, 얘가 빠르게 시세 분출이 안 나왔고 결국에 종가로 계속 음봉을 맞았으니 이 21선을 두드리고 21선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매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매도 처리로 완료해 주셨고, 사실 이 종목 관련해서 관심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워낙 또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멘토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과감한 전략을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IMT인데요. 네. HBM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안 볼 수가 없죠. 그럼요. 오히려 얘도 지금 여러분 전거래일 이 장대 음봉이 목표가 터치였어요. 11%. 11%에 100원을 앞두고 어제 음봉, 시가 대비 음봉 마감을 했고, 오늘 양봉을 보이긴 했으나 이 11선을 지켜냈습니다. 자, 소폭으로 지금 상승 추세고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어떻게 지켜지는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 가져가면서 다음 주까지 째려보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함께 지켜보시면서 또 얼마나 우상향할 수 있을지 전략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규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을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첫 번째 우량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강펀치 키워드와 연동이 되어 있는 원에 연동을 시킨 종목이에요. 자, 일단 얘부터 먼저 한번 보시고 종목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출하량 증가로 호실적이 전망된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3%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주당 순이익이 올해 주당 순이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 수익 비율 12.1배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현재 하단 부근에 잡혀 있고,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란 게 뭐예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요새 밸류에이션이 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래 가로에다가 열어놨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굉장히 하단이다. 앞으로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신규 편입 종목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이녹스 소재. 첨단 소재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일단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고요. 오늘 상승 추세가 좋았는데 종가가 윗꼬리를 다 달았어요. 이 윗꼬리를 다 달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건 자, 여기 11선을 지켜내면서 이거래 음봉의 61선을 이렇게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던 부분은 여기 전일 직전 고점이 34,000원 부근을 돌파할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이때 계셨던 분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고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고 이 최저점인 26,450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추매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어제 음봉을 맞고 60일 지켜냈는데 오늘 이렇게 갭상 출발하면서 어제 종가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므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하단 구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안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최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기관, 투신, 연기금 아직 수급 살아있고요. 외국인의 자금이 좀 이탈되긴 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왜 지속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이녹스 첨단 소재를 지금 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매출액부터 순이익까지 쭉 보시면 22년 12월부터 23년도 9월까지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증가 추세로 보이고 있고요. 매출 증가율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 충분히 저 노란 선 보시면 순이익은 충분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가격 제시를 한번 해드리면 매수가는 31,500원 그리고 31,500원. 목표가는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 주셨고요. 하단 구간이 정말 매력적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또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매수가 31,500원,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3만 원 주신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 친구 역시 우량 기업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워낙에 최근 상승 추세가 좋았어요.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살짝 밀려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훨씬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이 기업은 베트남을 추가적으로 공략을 하며 지금 동남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 제품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한번 보세요.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이상 상승을 했고요. 화장품. 네.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미국발 매출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 베트남에 이제 추가 공략을 하는데 동남아 지역에서 인기가 워낙에 좋았지만 4분기에 워낙에 3분기 실적이 좋아서 이 기업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제도를 했습니다. 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하단 구간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적자가 나와야 되고 약간의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워낙에 3분기 영업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 역시 좋았고 앞으로 이 베트남을 공략하면서 K뷰티의 열풍을 지속적으로 더 줄 겁니다. 이 종목 어떤 걸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브리핑한 적이 있어요. 그 오프닝을 하면서. 네네. 실적이 정말 좋아서 수급까지 좋았다. 실리콘2. 맞습니다. 네. 오늘 한국콜마가 또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한국콜마가 거의 바닥권에 있어서 한국콜마를 가지고 올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 한국콜마의 바닥이 어딘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실리콘2의 차트를 보시면 빠지긴 빠지는데 지킬 자리를 지켜가면서 빠져요. 그래서 지금이 한번 타이밍이지 않을까 해서 얘는 내일 한번 시초가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지고 있는 K뷰티의 인기 실리콘2는 증권사의 연이은 호평에 현재 강세를 띄우고 있는 모습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빠지지 않고 얘는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아까 이녹스 첨단 소재는 우량 기업 중에 기관 투자자를 어디서 지금 관심을 갖는지 보자 해서 이녹스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연기금이 안 빠졌습니다. 기관도 지금 소액으로 빠지긴 했는데 오늘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 거기에 최근 매출액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119% 상승, 영업이익 204%, 당기순이익 197%, 이렇게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저는 내일 시초가 공략을 좀 해보면서 자, 목표가는 제가 9,800원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목표가 9,8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8,500원을 제시를 하는데 이 9,800원과 8,500원 지금 두 개 빨간 선 보이시잖아요. 이 8,500원도 제가 조금 러프하게 밑에 잡았던 게 뭐냐면 아래 61일선인 초록색 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무너지면 얘는 손절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이 위에 21일선인 노란색 선이 있는데 최근 한번 4거래일 전에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21일선 한번 지켜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로 한번 들어가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신임규 편입 종목은 실리콘2 화장품주 가져와 주셨는데 저는 이 종목 멘토님이 수익 정말 잘 내주실 거라고 확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CNC 인터내셔널 맞아요. 못 잡아드리니까 잡아는 드렸어요. 근데 저렇게 잘 갈 걸 못 잡아드렸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제가 16만 5천 원, 16만 원대 결국에는 마감 처리를 했지만 20만 원 갔던 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제가 현대로템으로 잡아드리려고 홀딩을 하고 있는 거랑,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으로 오늘 실리콘2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홀딩하면서 또 HBM 관련해서 IMT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세 종목 이렇게 잘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리콘2 실적 워낙 호평을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공략이고 내일장 시초가고요. 목표 라인 9,800원, 손절가는 8,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으로 3동훈, 2동훈, 1동훈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그래도 오늘 레고캠바이오 전 노란톡방에서 기분 좋게 수익 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모멘텀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6월까지도 저는 가져가도 되지 않을 종목일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유한양행이 좋은 게 뭐냐면 현재 한국과 호주에서 임상 1상 진행 중이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 기업의 주가가 얼마만큼 날아가는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재료 소멸, 기대감 소멸로 빠질 수도 있겠으나 지금 차트상의 자리도 크게 나쁘지 않고 이번에 AACR이라는 학회를 통해서 또 최초로 공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러한 기사들은 노란톡방에 다 올려놨거든요. 오늘 방송 보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 유한양행 관련된 이러한 기사들의 이슈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셨을 때 최근에 이 저점이 여러분 52,545원이라는 저점을 작년 11월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상향을 하고 조정이 한번 왔는데 저점을 깨진 않고 또 직전 저점을 버텨내 주었습니다. 이 직전 저점을 버텨내고 우상향을 하고 지금 뭐가 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떤 거였죠? 직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했는데 오늘 직전 고점을 오늘 돌파했나요? 아니에요. 한번 이 음봉 마감했을 때 이날 직전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빠지는데 11선을 바로 지킵니다. 이 11선을 지키고 나서 갭 띄우고 직전 고점이 어디가 됐어요? 이젠 여기가 직전 고점이 아니고 이 음봉이 됐던 5거래일 전에 직전 고점이 돌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시초가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을 하면서 목표가는 75,000원, 손절 라인은 67,000원 제시를 할 겁니다. 좋습니다. 유한양행 또 세 번째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진입이고요. 목표가는 75,000원, 손절 라인 67,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워낙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치솟으면 얼마나 어디까지 갈지 또 모르기 때문에 같이 지켜보시면서 목표가는 또 얼마나 상향해 주실지까지도 같이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료 공개 방송은 어떻게 또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을지요? 그래서 오늘은 무료 공개 방송이 없고요. 제가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러한 종목들을 노란톡방에 브리핑을 좀 해드릴 거고 네. 또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잠깐 말씀은 못 드렸지만 유한양행 역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이 좋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오늘 세 종목이 전반적으로 다 기관 외인의 투자세가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종목들이 다음 주에 어떤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순위권에 들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를 악물고 종목을 가져오셨거든요. 3가지 종목 가져오셨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실리콘2, 유한양해 이렇게 또 3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으니까 종목 전략, 가격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또 장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투자 조언 노란톡방 안에서 챙기실 수 있다는 점 QR코드 통해서 꼭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